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하며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개헌 논의를 계기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인 고양세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전지훈련장에서 올 시즌을 전망하는 연속 보도, 기아의 새 얼굴들을 만나봅니다. 이른바 한국 GM 사태를 계기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됩니다. 올해가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이 된다는 사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가 전라도 1000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먼저 새로운 이름으로 고려 현종 9년 전주목과 나주목의 첫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제명을 만든 지 올해로 1000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올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1000년을 기념하는 랜드마크도 조성됩니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 광주에는 미디어 창의 파크가, 수려한 자연의 보고인 전남에는 1000년 정원이 조성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때의 축조물로 남지 않고 언제까지나 에펠탑처럼 이렇게 좀 아낌을 받는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키워가야 않겠는가. 지난 1000년을 기념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건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특히 2, 3차 산업에 뒤처졌던 전라도로서는 4차 산업 시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 광주와 전남북 간의 상생과 협력은 전라도가 살아남을 전제 조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인 전기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또는 문화, 또 이런 스마트 농업, 이런 관광 이런 쪽에서는 완벽한 상생의 틀을 가져야 되겠고요. 불의에 저항한 의향이자 문화예술의 보고였고 동북아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던 전라도. 그 역동성과 다양성이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길은 전라도의 비전이자 국가의 책무기도 합니다. 우리 나름의 다양성, 우리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새해 첫날 광주에서 1000년을 기념하는 타종식을 연대 이어 다음 달엔 전남에서, 오는 10월에는 전북에서 새로운 1000년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개헌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헌법에 포함될 지방분권의 수준을 두고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양세 등 지방재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입니다. 중앙정부가 많은 세원을 가지고 전국에 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산 배분 기준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여서 예산 배정에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이 시작되면서 지방 분권의 수준, 즉 명문화될 지역의 기본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요인은 교육과 일자리인데 어디든 교육과 일자리 수준이 비슷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구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교육의 여건은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재정 부분은 사실은 지방정부가 내부 혁신을 통해서 인구, 지방재정과 관련해 고양세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출향민들이 지역에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국회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금을 내니까 고향의 재정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정적인 불균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상당히 극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고양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도입 첫 해인 2008년 810억 원에서 2015년 1조 5천억 원으로 기부액이 늘었습니다. 인구 유치를 위한 지방재정권 확대 등은 개헌 과제로 정부에 전달된 데 이어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등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당위성을 향후 30년 이내 문을 닫아야 할 지자체 수가 가장 많은 곳,
지방이 재정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개헌과제 발굴에 전력 투구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도시는 물론이고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넘는 출산율을 이어가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 전 문을 연 본만 산부인과 병실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과 선물이 건네집니다. 산모는 2년 전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응우옌 띠지영 씨. 따뜻해요. 행복해요. 엄청 따뜻해요. 지난 2012년 이후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난 출생아수입니다. 해마다 800명 안팎을 유지하며 전국 평균 출산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합계 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전국에서 유일한 출산 장려 부서를 만들어 산모 건강 관리와 양육비 지원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20가지 시책을 시행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뭐가 좀 필요하느냐 이런 직접 본인들의 의사 반영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름 짓기, 지역 신문 게재, 아빠 캠프, 미혼 남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병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어떤 메카로서 전체적인 토론을 개최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떤 모델로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본만 산부인과를 갖춘 해남군은 귀농기촌 원스톱 서비스 등 일자리 늘리기와 연계하면서 출산율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이른바 한국 GM 사태를 계기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고민과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연봉 4천만 원 정도의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 그리고 노동계의 경영 참여 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정재계의 관심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 GM 사태를 계기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국가기관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등을 위해 5개 분야 21곳의 국가기관을 유치하기로 하고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기관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치 대상 기관은 해양수산개발원 분원과 국립순천민속박물관, 김산업연구소이며 일부 기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법령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유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설에는 세배하고 성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남은 연휴 기간에 나들이 겸해서 민속놀이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0대 어르신을 가운데 모시고 7, 80대가 가장 먼저 60대들로부터 절을 받고 새해는 더 건강들 하시고 세뱃돈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이 나이대에 맞춰서 차례대로 세배를 올립니다. 좀처럼 열리지 않던 세뱃돈 봉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세배에 웃음소리와 함께 해제됩니다. 좋게 앉아서 올해로 58년째 계속되어 온 마을의 전통을 후손들이 이어주기를 어르신들은 바랐습니다. 전에 어른들이 해왔던 이런 행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어서 해가야 됩니다. 공호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간소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찾아뵙는다는 심정으로 산소에 조상들 성묘를 하고 이렇게 돌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하니 좋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들이 삼아 찾은 곳에서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신나 보였습니다. 문화전당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제기차기와 투어놀이는 물론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12번째 우승을 위해 훈련 중인 기아 타이거즈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2의 임기영과 이명기를 꿈꾸며 주전 경쟁에 뛰어든 새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팀과의 전지훈련 첫 연습 경기. 선발 투수로 문경찬이 깜짝 등판했습니다. 역동적인 투구 폼과 제구력이 좋은 문경찬은 이날 경기에서 라쿠텐의 타자들을 상대로 3이닝 무실점의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이종석과 박정수, 지난해 입단한 유승철 역시 제2의 임기영을 꿈꾸며 1군 스프링 캠프를 달구고 있습니다. 기영이 형 던지는 거 보고 많이 부러웠었고 저도 열심히 하면 그 정도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고 구속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여기 와서는 46kg 나왔는데 146kg 나왔는데 일단 이대진 코치님이랑 내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70이닝 던지는 걸로. 네. 올해? 네. 올해. 이적생들도 호시탐탐 주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에서 이적해온 이영욱은 빠른 발과 수비라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야구 인생을 그려가고 있고 베테랑 정성훈과 내야수 황윤호, 최정민 역시 불꽃 튀는 주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는 타격보다는 수비랑 주루 플레이 이쪽에서 기아 팬들한테 좀 각인을 좀 제대로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지금껏 그랬듯 신인과 백업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줄 것이라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신인들은 지금 뭐 대만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제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또 시범경기 때 어떤 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주역들이 쟁쟁하게 버티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신인급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꿰차는 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얼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의 노무 상담을 진행해온 광주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올해부터는 권리구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장맘 지원센터는 육아휴직 사용 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청 신고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 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권리구제를 대신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734억 원을 투입해 서민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대표 사업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개설과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5개 분야 70개 사업을 통해 농어업인과 청소년 등에게 맞춤형 혜택을 지원합니다. 올해 서민 실책의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